안녕하세요. 카모마일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의대 증원에 찬성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부 입장 대변 영상인데 곧 350명을 감했다 그랬잖아요. 네. 감하지 않고 예. 오늘 2024년에 왔으면요. 추가로 배출됐을 인원이 6,600명이 넘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2035년까지 쭉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10,000명이 넘어요. 국가 관점에서 2,000명 증원은 원래 있어야 할 숫자를 맞추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 당사자 집단은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의사수 늘리기는 병원들이 아니라 먼저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에 첫 번째 충격파를 안겨줍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의 협력 없이는 증원이 실제적 이득도 나오기 어려운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대생은 40만 명의 수험생 경쟁을 뚫고 왔는데 1년 만에 정원이 60% 늘어나는 거라 정부한테 폭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료를 살리는 목적으로 지방의대에만 대폭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생겼습니다. 왜냐면 지방의대생들도 재학생 절반 넘게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 게다가 정부 원래 안은 1회선 2,000명 증원이 아니고 향후 5년간 총 1만 명 늘리는 거라서 만약 현 정부의 계획이 모두 실행되면 6년 후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의 전체 의과대학 정원인 9,403명보다도 우리나라가 3,000명 정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대생들이 1년 유급은 기본, 더 나아가 임기 3년 동안 휴학할 수도 있게 만드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6개월이란 기간은 의대생 이해를 안 들여다본 거고요. 전공의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안 돌아오면 새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 사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이 다른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교수는 의대 신입생을 면접으로 뽑는 권한도 있고 학생을 유급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의사국시 출제위원회도 모두 의대 교수들로 되어 있어서 현재 90% 이상인 국시 합격률을 변호사 시험처럼 절반만 합격하는 더 어려운 시험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의과대학 실습은 도제식이어서 대폭 늘어난 의대 신입생이 교수와 선배로부터 도움을 받아 배워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결국 의과대학 내부에서 사보타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필수 의료 위기 정도를 세계 국가별로 검증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터졌던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3년 이상 지속된 범유행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68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OECD 공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보면 사망률은 호주,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군이었고 위기가 심각했던 2020년을 이전과 비교해서 중요한 검사나 수술이 얼마나 잘 가동되었나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관상동맥 성형수를 보았을 때 이탈리아는 14.9% 감소, 아일랜드는 21.2%, 즉 매년 비슷한 수의 심정지 위험 환자가 발생한다면 5명 중 1명은 치료를 못 받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필수 의료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8% 감소로 이스라엘에 이은 OECD 2위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필수 의료 붕괴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의사수가 많이 부족한 정도는 아닌 건 범세계적 필수 의료 위기를 겪으며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낸 기사입니다. 챗 GPT가 미국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했다. 이제 의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입니다. 챗 GPT가 우리나라 의사 필기시험도 분명 쉽게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실제 의료 환경에 대응하도록 실습을 잘 받아야 하고 그런 학습권이 의대생들에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도 이런 새로운 교육이 보장된다면 정당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시대는 1955년경부터 1974년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 명 넘던 때입니다. 이 연령대분이 은퇴를 하고 요양을 하게 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 2044년이 되는데 감사원이 2021년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인 2047년에는 인구 구조 그래프가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고 소아과, 산부인과는 지금보다 절반은 줄어들고 실버타운, 요양소, 요양병원은 2~3배로 늘어날 미래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2047년에는 수도권 외에는 거의 소멸 단계로 가는데 지금은 강남 아파트에 놀이터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는데 2047년, 23년 후에는 지방 아파트는 텅 비고 강남 아파트는 살아남는데 그게 실버타운과 비슷해지는 미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당장 의료 인력 수급을 바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60% 늘어나는데 교육의 질이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의대 증원과 직접 부딪히는 당사자는 지금 휴업 중인 전공의가 아니라 의대 학생과 교수입니다. 2차 당사자는 전공의, 3차는 의협에 속한 의사 집단입니다. 의대 학생 수 문제를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나 개원의 집단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풀 수는 없고 1차 당사자가 정부와 협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의료계 단일 팀을 만들어서 단일 안을 내야 하는데 정부도 수긍할 수 있고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의대 교육도 망가뜨리지 않는 방안이 뭐냐고 한다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의대 정원을 기존 의대에 배분해서 늘리는 게 아닌 신설 의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둘은 의사 면허 시험을 개방해서 해외 의사를 수급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에서 기존 의대 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신설 의대는 정부 정책 브리핑 사이트 기고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아니면 다른 거점 국립대에 의사 과학자 양성에 특화된 의대를 만들고 대기업과 산학 협력을 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키울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테크 기업이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인력 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발전 방향입니다.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과대학 단과대를 설립하고 새로 교원을 뽑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부여해서 학생을 키울 수 있으니까 역량을 시험할 기회가 되고 성공하면 온전히 현 정부의 공이 됩니다. 의사 면허시험 개방의 경우는 미국이나 영연방 국가도 외국 의대 졸업생의 응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개방하는 게 국제화 시대에 맞고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격과 서비스 경쟁 자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공의 파업을 의사 밥그릇 싸움으로 느끼는 여론을 달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과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의사 쿼터로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올해 4월 대통령 명의 정부 담화에서 필수 의료 붕괴 이유를 의사직역 카르텔의 문제, 증원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데 두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는 카르텔의 일부가 아닙니다. 학생은 근로자도 파업자도 아니고 의대 교수는 법적으로 교원 신분에다가 수억 연봉이 고소득 의사 집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의정 양측에서 의료대란으로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걸 공동 목표로 하면서 필수 이익선을 정부는 의사 숫자 늘리기 위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의사 측은 기존 의대생 학습권 보장으로 합의를 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전 세계에서 환자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우리나라입니다. 질병도 아닌 논쟁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카모마일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